위원장님은 이제 요가 센터를 내시고도 요가 센터에서는 철저히 이제 요가만 가르치고 명상 단계는 이제 고행과 이빠사나 11코스에 가서 하도록 안내한다고 들었는데 참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이제 불면증, 이제 급성 요통, 어제도 엄청 허리 아파 죽겠다는 이제 제 이제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요통이라든가 스트레스성 질환들을 요가 동작과 호흡을 통해서 개선시키는 이제 내용을 이제 발휘하신다고 벌써 이제 알만한 분들은 이제 많이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우리 한겨레 신문 후배 한 명을 아주 몸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이리 보냈더니 너무 조 선배가 나한테 베푼 은덕 중에 최고의 은덕은 여기 요가원을 소개시켜 준 거라고 제가 늘 찬사를 받으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우리 후배가 늘 기분 좋게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몸과 마음 수행 양쪽을 이제 위원장님께서 했기에 남다른 점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제 통상 무술 수행자라든가 요가 수련자들도 몸에 집착하게 마련인데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몸과 마음이 결합된 존재지 않습니까? 현상이라고 하는 게 물심 현상이라고 몸과 마음이 결합돼서 벌어지는 현상을 물심 현상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것을 사람들이 말하는 우주 또는 삼라만상이 다른 게 아니라 물심 현상일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막연해 했죠. 네. 근데 만약에 이 물심 현상에 대해서 계속적인 탐구를 통해서 이해가 넓어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고 몸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양자 합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마음으로까지 영역이 넓어져야 되는데 본인들이 하는 그 수행법 속에 묶여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게 아닌가. 네. 또 하나는 버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오직 저희들은 무협지 많이 봤습니까? 뭐 무협지 막 우리는 이제 우리처럼 이제 건강 체질이 못하면 몸이 땅으로 늘 꺼져가는데 가볍게 그냥 하늘 이 중력의 영향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펄펄 날면 얼마나 좋을까. 좀 인간에게 모든 이제 그런 그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숙할 어린애의 마음일수록 그런 신화적으로 막 하늘 날아다니는 꿈이라든가 신화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초월적으로 초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데 쉽게 현혹되고, 진짜 막 누가 막 날아가지고 뭐 7명의 8명을 쓰러뜨렸다면 와, 신화적으로 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든가 이런 그 어렸을 때는 이제 당연히 그런 무협지에 이제 동화되기 마련이고 이제 그러게 한 것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크면 클수록 어떤 자기 한계도 받아들이고 몸의 한계도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진실한 더 이제 수행자로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예전에 이제 뵀을 때도 그 극진 가라데 고수 뭐 최배달이 해준 얘기도 그때 네. 뭐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최배달 선생님도 그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도가는 그 주변 분위기서부터 모든 현상을 깨어서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이런 유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분 의식 속에서는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지금 무술이 됐든 요가가 됐든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경쟁 심리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무술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겨뤄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나보다 강한 자가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깔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가 같은 경우에는 남보다 고난이도 자세를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나중에는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들을 바라볼 때에는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수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포츠화된 경기들을 보면은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 중심을
던지면서까지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상대한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반면에 자기 자신도 그게 먹히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막대한 허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다칠 수도 있고. 네, 다칠 수도 있고요. 요가적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되죠. 예. 명상적 관점에서 돌아온다면 마음의 평정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 그 실천하는 단계는 못 됐지만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무술을 해야 되는데 부정성이 올라오는 동작과 마음과 제스처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도발을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을 긍정 상태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무술을 할 수가 있을까? 이제 화두처럼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몸 동작 속에서도 자기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될 거고요. 상대방도 해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중심을 잃은 상태에서 중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결국은 이 명상 얘기겠죠. 네. 이제 제 화두처럼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배들 같은 이제 무술의 최고의 이제 달인이고 이제 도장 깨기로 전 세계를 석권하신 분조차도 진짜 고수라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이다. 자기 몸에 대해서 완전히 깨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 상대를 쓰러뜨리고 하다 하더라도 자기를 잃어버리면은 자기도 구덩이 빠져서 죽어버리면은 그 의미가 없는 승리라는 게 순간의 승리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이제 깨어 있는 것을 이제 강조했다는 점에 대해서 야 진짜 고수는 또 남다른 면이 있구나 생각이 들고 진짜 고수는 이제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달른다 하더라도 이제 강대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저도 이제 한국 고유한 이제 무예 중에서 기천문이라고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신문사 옥상에서 늘 이제 그런 동아리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한참 이제 같이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이제 기천문 처음에 퍼뜨렸던 이제 대양진인하고도 이제 자주 만나서 이제 수련도 하고 그분하고 술도 많이 마시고 이제 했는데 그게 거기서 이제 제일 인상적인 게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방어 동작인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주먹이 이렇게 확 날라올 때 같이 주먹을 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몸을 비켜 옆으로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고 네. 진짜 강한 주먹은 내가 조금만 힘을 들어도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오는 그렇죠. 주먹은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틀면 몸을 틀면서 이렇게 피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이제 강대강으로 서로 죽을 길로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아니고 네. 네가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달라지만 살짝 비껴가면서 이렇게 서로 비껴가는 여유. 그게 이제 이를테면 이게 긍정 이런 마인드로 무술조차도 네. 이제 그런 이제 고수의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동원 원장님 얘기 이제 이 요가 인문학 책에서도 요가가 이제 단순히 몸 건강을 도모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 궁극적으로는 무의식적 차원에 가라앉은 그 오염물들, 부정성들을 제거해야 되겠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상 세계를 가보지 않은 곳을 탐방하는 어떤 탐사와 같아서 저는 간혹 그 동네 야산만 올라가던 사람이 히말라야 등반을 바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체력도 길러야 되고 정보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마음 다스리는 것도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생각에 많이들 끄달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빨리 돌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잘 하질 못해요. 예.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호흡을 지켜보면서 주의 집중의 대상을 정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의식은 이 포커싱 효과가 있기 때문에 껌껌한 무대 위에 핀 조명을 켜면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만 보이고 주변은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식은 화나는 마음이나 어떤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떠올라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지켜보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켜보는 의식에 조명을 비추게 되면 나머지는 어두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생각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안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배경으로 일어나서 저 혼자 스토리에 쓰다가 무의미하게 사라져 갈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훌륭한 방법인데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을 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왜 이제 천주교에서는 화살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화살 명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이 비파사나 수행에서는 사무량심, 이거 요가 수트라에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비희사를 개발하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제 한자로 해놓으니까 약간 어감이 좀 와닿지가 않아서 산스크리트 원어로 말씀을 드리면 메타는 호의, 사람과 이제 선이라고 한다면 까루나가 이제 슬픔이죠. 슬플 비자로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이 있는 사람 보고 연민을 일으키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희. 무디다. 희는 이제 공감하는 기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이 공감하는 기쁨은 정말 잘된 일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 흔쾌한 마음이죠. 주저하는 마음이 아니고.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백샤, 이게 산스크리트로 우백샤, 빨리어로 우백카라고 얘기하는데. 벌사. 예, 버리사자를 써요. 예. 그 무슨 얘기냐면, 좋다고 그냥 막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슬프다고 그냥 막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 이 모든 희노애락에 대해서도 평정을 지킨다는 의미가 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쁜 마음이 일어날 때 긍정적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이 자비사의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자비사를 이제 많이 듣기는 하지만은 이게 이제 그 산스크리트어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명쾌하게 우리가 이제 요즘에 너무나 이제 적의가 많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메타 명상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이제 메타 이제 호의고 우의고 까루나는 어떤 이제 슬픔에 대한 연민, 그 다음에 이제 무디타 하는 이제 공감, 또 우베카 이제 이것은 이제 버린 평정으로 굉장히 이제 산스크리트로 해주니까 훨씬 더 이제 마음을 더 뭐랄까 거친 마음을 더 고요하게 해주고 더 평화롭게 해주는 평정하게 해주는 사무량심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제 요가는 몸 건강, 마음 건강을 도모하는 이제 몸 수련, 마음 수련의 뿌리인데요. 요가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사실 저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 몸과 마음을 다루는 수련은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그대로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가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수련법이 인도에서 발전해서 성행한 데에는 그 환경적 요소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도는 광대한 나라죠. 면적으로 봐도 그렇고 다인종 국가입니다. 언어도 공식 언어가 지금 17개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귀국하는 2009년도에는 14개, 16개였는데 더 늘어났어요. 그 뭐냐면은 소수 부족 언어가 많아지면 이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예. 그럼 그 광대한 나라에 문화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고 철학도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한 사람들이 온갖 수행을 하면서 용광로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녹아서 정련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붓다라는 위대한 스승이 나타나고 많은 이런저런 스승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 토대가 됐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한테까지 전달되기까지 요가는 그런 용광로를 통해서 정련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보면은 무슨 언어가 그렇게 많은지 우리는 한글 하나도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거기 가면은 힌디어 기본이지 뭐 영어 다 학교는 다니는 사람은 다 영어 하지. 그러면 또 지역 언어 따밀 놔두면 따밀어 뭐 뿌네 쪽 무슨 어죠 그게가? 마라티. 마라티어. 그럼 뭐 거기서 학교 다니면 그 두경우 씨 얘들 박경수 씨 얘들은 기본적으로 서너 개국 다 하더만 서너 개는. 야 부러워 죽겠어. 우리는 한 개로도 안 되는데 거기서 학교도 초등학교만 나오면 아니 3, 4개 언어를 하더만요. 아 참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이게 참 하여튼 어렸을 때 인도에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거기서 그런 이제 다양한 어떤 언어와 문화 속에서 또 이제 이런 수행이나 수행도 이제 다양한 것이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섞여가면서 이제 했겠죠. 또 이제 추운 날씨에 히말라야에서 하는 수행이랄까 이렇게 남쪽에서 이제 더운 쪽에서 하는 이제 몸수련도 많이 달랐겠죠. 예전에는. 이제 그런 더위와 기후와 풍토에 따라서도 이제 좀 다르게 형성된 것이 같이 용광로가 되어서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